고기 살 때 무항생제 마크부터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저는 예전부터 건강에 관심이 많았어요. 유기농, 무항생제 이런 인증 붙어 있으면 왠지 더 건강할 것 같아서 고기 살 때도 돈을 더 주더라도 인증 마크 있는 걸 샀어요. 아이 먹이기에도 안심이 돼서 그런 것들 위주로 샀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우리 몸에 염증을 키우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의외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더라고요. 이게 바로 제가 코스트코 회원이지만 고기 살 때 트레이더스 가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기준 알아두시면 건강에 좋은 고기 제대로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트레이더스가 멀거나 대용량 구매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쉽게 건강에 좋은 고기 살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먼저 무항생제 인증이라는 단어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이 고기는 평생 항생제를 안 맞고 자란 소에서 얻은 고기구나. 이런 느낌 저만 드나요? 실제로는 고기를 출하하기 전에 일반 고기보다 며칠 더 휴약 기간을 가지면 무항생제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정부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일반 고기가 5일간 휴약 기간을 가지고 출하된다고 하면 무항생제 인증 고기는 10일간 휴약 기간을 가지고 출하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항생제를 맞던 소가 출하되기 전 며칠간만 항생제를 맞지 않으면 무항생제라는 마크가 달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두 번째로 유기농 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기농이면 다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소는 유기농 사료를 먹고 자라요. 재료인 옥수수나 곡물이 유기농인 거예요. 그럼 좋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 사료가 문제였습니다. 소는 원래 풀을 먹고 자라는 동물이잖아요. 풀이 아닌 곡물을 먹고 자란 소는 오메가6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고 해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4 이내여야 건강한 고기라고 하는데 시중에 파는 일반적인 곡물 사료 먹은 소고기는 이 비율이 1대50, 심하면 1대100까지 벌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메가6는 우리 몸에 과하게 들어오면 염증을 키우기도 해요. 오메가3가 높은 게 우리 몸에 더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서요. 결국 유기농이긴 해도 곡물 사료이기 때문에 염증 면에서는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거죠. 전 이걸 알고 나서 약간의 배신감마저 들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몸에 이상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가 태어난 후로 건강에 더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 이유식하는 기간 내내 그걸 모르고 무항생제 유기농만 열심히 먹였었단 말이죠.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하지만 몰라서 그랬고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알고 난 후부터는 빠르게 바꿨습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요. 이제 여기서부터 좀 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럼 뭘 먹여야 해요? 제 기준은 풀을 먹고 자란 소, 즉 목초우예요. 원래 자연에서 살던 그대로 풀을 먹고 자란 소는 오메가3 비율이 높고 건강에도 훨씬 좋아요. 우리 몸 세포에는 문이 있어요. 호르몬 신호 받고 포도당 들여보내는 문이요. 그 문이 오메가3로 만들어지면 유연하고 빠릿빠릿해요. 오메가6로 만들어지면요, 뻣뻣하게 굳어요.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만성 염증으로 이어져요. 원래 사람은 오메가3와 오메가6를 1대4 정도로 먹어왔어요. 그런데 현대인은 1대 15 내지 20이에요.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소고기이기도 해요. 옥수수 사료 먹은 소는 오메가6가 높아요. 반면 목초우는 비율이 훨씬 균형 잡혀 있어요. 마트에서 목초우를 못 봤어요. 어디서 사요? 저도 목초우에 알게 된 후로 마트나 정육점 가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봤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트레이더스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스패드라고 붙어 있어요. 이게 바로 코스트코 회원인 제가 트레이더스를 이용하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코스트코 고기 질 좋고 가성비 좋기로 유명하죠. 하지만 목초우에 대해서 공부한 후론 조금 더 멀지만 굳이 트레이더스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호주산 목초우를 사러요. 그렇다고 코스트코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코스트코에서 살 수 있는 클린한 식재료에 대한 영상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지금 구독 눌러두시면 나중에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목초우는 맛없다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엔 걱정이 됐어요. 약간 질길 것 같고 냄새 날 것 같고 솔직히 맛없을 줄 알고 감수하면서 샀어요. 근데 의외였던 게
오히려 느끼함이 덜하고 먹고 난 뒤 부담감이 덜하더라고요. 특히 40대 되면 느끼한 고기 많이 먹고 나서 속 더부룩한 거 있잖아요. 그게 확실히 덜했어요. 냄새도 딱히 없었고 기름진 게 좀 덜하다고 해야 하나? 그렇다고 질기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아이 먹일 때도 좀 달랐어요. 저희 아이가 고기를 그닥 안 좋아하는 편이라 제가 속을 좀 태웠거든요. 아이들은 고기를 잘 먹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 기름에서 나오는 지방향, 진한 육향? 그런 게 덜해서인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잘 먹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의외의 소득이었어요. 물론 이건 부위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가장 잘 맞았고 추천하는 건 치맛살이에요. 이게 없는 날도 있더라고요. 있을 때 기회를 잘 잡아야 하더라고요. 저는 트레이더스 못 가는데 다른 데 없어요? 맞아요. 없는 지역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멀다 보니까 잘 못 갈 때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원하는 제품이 품절이라서 못 사기도 하고요. 또 양이 진짜 많아요. 한 부위당 2kg 이런 식으로 대용량으로 팔다 보니까 며칠 동안은 그 부위만 연속으로 먹기도 하고 어떨 땐 다 못 먹고 조금 버린 적도 있어요. 소분한다고 하다가 제때 못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인터넷에서 파는 곳을 알게 됐어요. 제가 지금도 평소에 애용하는 곳인데 엉파라는 곳이에요. 광고 협찬 아니고 내돈내산입니다. 특히 제가 좋았던 건 1년에 2번씩 주기적으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검사한다는 거였어요. 1대2 수준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더라고요. 제가 목초우를 먹는 이유가 이건데 확실하게 수치로 딱 보여주고 수시로 검사한다고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 정말 안심이 됐어요. 250g 정도씩 진공 포장된 호주산 목초우 냉동육을 배송해 주는데요. 주문해서 이틀 이내에 받으니까 편하고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아무 때나 필요할 때 한두 개씩 꺼내서 한 끼 먹기 딱 좋더라고요. 양지나 불고기용 목심 등 부위도 다양하고 얇게 썰어져 있는 건 금방 볶아 먹기도 좋더라고요. 물론 온라인 구매는 대부분 냉동으로 배송된다는 점이 아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곡물 먹고 자란 냉장육보다 건강히 풀 먹고 자란 소를 바로 급속 냉동한 고기가 우리 몸에는 훨씬 이롭다는 사실이요. 드시기 하루 전에 냉장실로 옮겨서 천천히 해동만 잘 해주시면 냉장육 못지않게 부드럽고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또 호주산이라는 부분이 아쉬울 수 있는데요. 저도 참 아쉬운 부분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선 풀 먹여 소를 키우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있다고 해도 소규모라서 그런지 그만큼 비싸기도 하고 파는 기간이 또 따로 있어서 원하는 때에 사기도 어려웠어요. 호주엔 사람보다 소가 더 많다는 거 아세요? 실제로 인구 2,700만 명인데 소 사육도 수가 2,800만에서 3,000만 마리 정도라고 해요. 세계 최대 수준의 소고기 수출국 중 하나라서 방목지가 엄청 넓어요. 환경이 대규모 목초 사육에 유리하다고 하고요. 먼 나라긴 하지만 청정한 곳이라서 넓은 초지에서 풀을 뜯고 자란 소들이라면 건강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국산 다음으로 안심이 되기는 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누르셔서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제가 좋았던 부위는 불고기용 목심이었는데요. 불고기 해서 주면 부드러워서 아이가 참 잘 먹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무항생제 유기농 의미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도 예전엔 그 기준으로 열심히 골랐고 그것도 분명 더 신경 쓴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일반과 무항생제 둘 중에 선택하라면 그래도 며칠이라도 주사 덜 맞은 게 전 더 나아서 무항생제 택할 것 같아요. 다만 공부를 더 해보니까 저는 지금의 기준이 더 와닿았고 납득이 되어서 그래서 제 고르는 기준도 바뀐 거예요. 나중에 또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이 기준도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뭐가 정답이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영상 계기로 한 번쯤 건강한 고기 기준이 뭘까 생각해 보신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준으로 만든 건강한 식사를 하고 모두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조금씩 좋은 걸로 선택하면 그게 모이면 결국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 구독 눌러두시고 편하게 받아보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